안녕하세요. 범블한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한은이 초고속으로 최종적인 금리 수준을 2%대로 내릴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 IB은행이 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예상을 내놓으면서 최종적으로 2.5%에서 2.0%까지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림까지 내놨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이창용 총재가 국정감사 발언에서 이 비둘기적인 키워드를 쏟아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 그 베이스에서 나온 예상인 것 같은데, 당시 국정감사 석상에선 이 총재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일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리 방향성이 워낙에 눌려있던 동결에서 완화로 가는 단계로 경기 침체 국면이 워낙에 무겁게 다가오는 시점에선 중앙은행이 금리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한 거죠. 당연히 기준금리가 높은 것보단 낮은 쪽으로 저공 비행을 해야 생산성 확대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어디까지나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고, 중요한 건 지금 경기 자체가 워낙에 침체 국면 그 상황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빗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렇게 금리가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대로 2%대로 금리가 미끄러져서 내려간다면 경기 침체 국면이 곧장 이 회복이라는 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갈 거라는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그런 입장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한은이 지금까지 금리를 눌러놓아서 이 동결 수순에서 침체된 경기가 더욱 악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반영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미 시중금리는 2%대까지 그것도 세계 노초에서 모든 선진국들이 허벅지 찔러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 5%대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유독 한국만 중앙은행이 3.5% 수준, 그리고 심지어 시중은행 금리는 2%대였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리 궤적을 이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은의 금리 기준이 지금의 경기 침체를 일거에 회복시킬 수 있는 이순신 장군 거북선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카드는 다 써버렸습니다. 한도가 없을 정도로. 어디서 이런 한도가 다 없어져 버렸을까? 바로 무지막지한 부채 수준, 지난 뜨거웠던 여름 그 한가운데를 질주했던 것이 바로 부채 속도였죠. 8월에만 10조 원이었습니다. 가계부채 10조는 유사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지축을 울리는 부채 속도였는데, 그 와중에 주담대가 8조 이상이 됐어요. 이렇게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바로 저금리, 특히 최근에 터져나온 이 버팀목, 디딤돌 대출, 대체로 2%대 선에서의 금리가 주축을 이뤘는데, 미치도록 늘어버린 주담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 이미 2%대의 금리 맛을 본 시장이 아무리 한은이 2%대로 금리 기준을 끌어내린다 해도 별 감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 한국은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 실질금리를 경험을 했고, 반대로 지금 저금리로 가는 과정 중에서 고금리, 실질금리를 경험을 하고 있는 엇박자 금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역시도 건설업계는 이미 PF가 터지고도 남을 만한 자본 위기를 떠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유예, 급전 투입 등등등 우회적인 연착륙을 위한 안전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 해도 지금 겪고 있는 침체 국면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금리 때문에 지금의 경기 자체가 올스톱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경기 자체의 체력 고갈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인데, 부채 문제가 급격하게 터져 나오면서 내수 경기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고금리로 자영업자들이 부채로 인한 이자 때문에 허덕거리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 여력 부분에서 아파트 사기 위해서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받은 사람들이 곧바로 자기 월급 계좌에서 순삭되어 버리는 이 금액의 파이가 커지면서 당연히 뭐 쓸 수 있는 돈이 말라버렸는데 무슨 여력으로 내수시장에 돈을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극도로 당연히 소비는 내수 경기의 톱니바퀴를 완전히 멈춰 세워버리게 될 뿐이죠. 이건 결국 금리 문제가 아니라 부채 문제. 고로 그 부채가 금리를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개인과 기업이 부채의 덩어리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으니 금리 덩어리 역시 비계살이 뭐 장난이 아니게 불어나게 된 거고,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자금 경색이 생길 수밖에. 돈이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에서 돌지 않게 됐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멈춰서 버리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당연히 뭐 시중은행은 애초에 한은과 금리를 역으로 가져갔었죠. 한은이 기준금리 올리면 내렸고 한은이 기준금리 내리면 올리고, 무슨 뭐 깃발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 가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장 금리는 저공비행으로 가고 있었던 터라 더 이상 밑으로 갈 여력이 없는 거고 다시 조정칸 위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시중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은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가 자산 투자 무리하게 진행이 되면서 무리수를 두는 빚 랠리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이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은행금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이유, 바로 전혀 은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거의 4.1% 정도로 치솟게 되자 거의 그림자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국내 국고채 금리 역시도 장단기 모두가 거의 로켓이 불을 뿜듯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물은 3%대를 돌파를 하고 있고 2년물은 곧 3%대 문을 놓고 할 기세로 오르고 있는데 한국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는 꼼짝마죠. 미 국채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같은 궤도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있는데 고스란히 미국 국채금리의 영향을 근래에 더욱 강렬하게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채 금리 자극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코픽스 조달비용 금리까지도 국채금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 코픽스 금리 변동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이에서 극적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36에서 3.4%로 오르고 있죠. 이게 다 변수가 상수를 갈아치우는, 결국 국채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7%선을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카카오뱅크가 7%선을 뚫고 있고 시중은행, 5대 은행 변동금리 상황을 보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 바로 농협이죠. 상단이 6.67%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은 기준금리가 3.25% 정도니까 3.4% 정도가 더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행 6.15, 우리은행 6.5, 그리고 하나은행 6.43, 신한 6.09%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궤적은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정도로 미국 국채금리는 엄청난 강세로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 어차피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미국 유동성은 엄청나게 요동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자체의 폭주가 시작이 될 거고 긴축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몸부림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려 하기 때문에 트럼프건 해리스건 기본 10% 관세 깔고 가고 중국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관세를 매길 게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국채에 들어가 있던 중국 자본, 유럽 자본 빠져나올 게 뻔하고 미국 국채 매수세 줄면서 가격은 내리고 국고채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게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되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아마도 5%도 육박할 정도의 혼조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국내
주담대 금리 역시도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내년이 되어서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집값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끌집들은 거의 뭐 극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만 바라보면서 버텨왔는데 시중은행 금리가 더욱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되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당장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둔촌주공 상황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 둔촌주공에서 장기전세 200대 1로 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여기 보증금이 3, 4억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죠. 오세훈 시장이 뭐 장기전세 사전점검하면서 신혼부부와의 간담회도 가졌는데 최근 둔촌주공 전세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기전세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4구제곱도 7억대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가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가는 장기전세 가격과 폭이 오히려 또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지금 전세, 월세, 매매까지 5,000세대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 달 되면 폭주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0평대 뭐 거래가도 최근에 3억이 하락하는 거래까지 나왔었죠. 9월 24일이 아니라 9월 26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만에 3억이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둔촌주공이 잔금 대란으로 인해서 대출 모호성 때문에 11월 가격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건지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대출 문제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입주민들 중에는 뭐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은행도 뭐 쉽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11월로 가는 집값 상황은 금리와 맞물린 기준금리와는 다른 결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금 흐름 속에서 주택시장 가격은 상당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자금 경색 국면이 공고히 되면서 매물량은 9만 건, 거래량은 2천 건, 뭐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죠. 앞으로 이 집값 향방은 뭐 이런 베이스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분명한 하락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놀라운 거래가들이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급매 상태에서 서로 가격을 눈치 보면서 그 가격대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까지 예상이 되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람 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